전장을 좀 부산 북구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두 분은 김준일 평론가 봤을 때 두 분은 단일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뭐 가능성으로 보면은 단일화 가능성 30% 미치라고 보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욕망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떠들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한동훈은 조금 더 열려 있어요. 세상에 뭐 일이란 게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MBC 라디오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한동훈은 열려 있는데 박민식은 장동혁을 의식해서도 그렇고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 박민식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붙는 게 최고죠. 베스트지. 그렇지. 근데 내가 떨어지면은 하정우와 한동훈 중에 누가 붙는 게 좋을까? 아정우랑 한동훈 중에. 예, 둘 중에 내 차선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하정우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일반론적인데 만약에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경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고 이 다른 나랑 했던 사람이 올라가. 그러면 내가 떨어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안 도와요. 그리고 아예 심지어는 몰래 저쪽 당을 도와. 아, 몰래 왜 아름아름. 그러냐면은 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여기는 계속 이 사람이 해먹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저쪽 당에서 되면은 이 사람은 졌잖아요. 경쟁력이 없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밀어내고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이 여기가 북구가 되면은 그냥 여기 북구는 한동훈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보궐선거기 때문에 당장 2년 뒤에 지금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하정우가 뭐 만만하게 좀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정우 하면은 이거 뭐 다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보면은 하정우가 되고 한동훈은 떨어지고 내가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단일화를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네. 게다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거에 거의 베팅을 만약에 했다라면은 그럼 더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동혁이 나왔으니까 다시 장동혁의 세계관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장동혁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저 깊은 곳에서는 장동혁은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권을 잡을 때 뭐가 유리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뭐 당연히 어떻게든 박민식이 되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최소한 박민식이 2등하는 게 유리하죠. 2등을 하는 게 예, 유리하다. 2등 전략으로 네.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박민식 생각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민식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예, 박민식인데 왜냐하면 한동훈은 지금 너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는 그 한동훈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를 반드시 해서 내가 이기고 싶다라는 욕망이 보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3쪽으로 수렴이 되거든요. 3쪽으로 수렴이 되고 박민식은 2나 1쪽으로 수렴. 지금 앞자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30% 쪽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박민식은 20 초반이나 10%대로 수렴되는 경향이 보여요. 만약에 이 추세가 굳어진다면 또는 이 추세가 더 벌어진다면 박민식은 정말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장동혁 시점에서 굳이 살펴보면은 원래 부산 북구갑은 원래 우리 거 아니었잖아. 그렇죠. 원래 전재수 거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줘도 나한테 영향을 줘?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각도에서 단일화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한동훈이 너무 싫으면 중앙당에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박민식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제가 30% 미치라고 했지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능성이 하나가 뭔지 알아요? 어떤 거예요? 한동훈이 이번 선거에서 이 지방선거가 폭망해서 장동혁이 쫓겨나고 한동훈이 당선된 다음에 당권을 잡으면은 자기는 이제 일종의 개국공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단일화해주면 북값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적당한데 이렇게 좋은데 공천을 받는 그래서 한동훈에게 줄을 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네. 박민식 의원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내 거를 올리는 게 최우선이지만 내게 지금 약간 한계 현재는 봉착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단일화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가지고 지금 주파나 튕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식 후보라는 사람이 걸어온 여정이
검사로도 한동훈보다 선배고 국회의원도 한동훈보다 먼저 했고 그리고 장관은 같은 정부에서 한 건데 여러 가지 그런 그 선배 경력이나 이력들 때문에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중에 미래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한동훈한테 양보를 하는 결정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둘 수 있는 수가 외통수 같은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민식은 장동혁처럼 한동훈에 대한 라이벌의식과 증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왔던 약간 공감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익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장동혁한테 줄을 서는 게 낫냐, 한동훈한테 줄을 서는 게 낫냐. 네. 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서 이게 약간 튀기는 해요. 숫자가 튀긴 하지만 숫자가 네. 튀긴 하지만은 어딨냐. 네. 이거는 조사할 때 지난번과 달리 이제 무소속이라고 한 겁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거 이제 100% 저기 그때는 유선을 15% 맞아요. 네. 섞었는데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1일부터 12일 부산 북감 유권자 501명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했지 물어보니까 하정우 35.5, 한동훈 32.6, 박민식 25.5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리고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39.7, 한동훈 37.6, 하정우 39, 박민식 32.8. 그래서 박민식께 더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인즉슨 한동훈 지지자가 박민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다른 그 여조에서는 그 한국리서치 거는 오히려 박민식 지지층이 53%가 한동훈한테 안 가고 빠져버려요. 없음으로.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 정도 그건 전화 면접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긴다고 볼 수 없다. 보통 1+1이 1.8은 돼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1이 1.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자 이제 이게 지금 하정우가 제가 좀 걱정돼요. 왜 하정우가 걱정되냐면은 하정우 후보가 지금까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37% 이상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가 빼놓고 고정적인 것처럼 37, 38, 39 그리고 리얼미터 43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북갑에서 41%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35로 떨어져 이게 튀는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5가 나오면은요. 이게 조금 여기서 플러스 1, 2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은 박민식이 조금만 더 빠지면요. 그러네. 한동훈이 이게 무슨 모델이냐면은 2020년에 대구 수성을에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네. 그때 홍준표가 38%를 얻었고요. 이인선 의원이 지금 의원이 됐죠. 이인선 후보가 36% 얻었고 민주당이 24% 얻었어요. 그래서 30%대로 3자 구도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하정우가 좀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여기까지 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어쨌든 간에 추세와 흐름은 이렇다는 게 김준일 평론 설명이었는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북갑에서 2등을 한다 손 치면은 한동훈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2등을 하면 이 판돈을 다 먹진 못하지만 저는 본전은 한다라는 생각이 본전은 들고, 한다. 그래도 예, 그래서 강한 2등으로 자리배김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예, 거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부산을 떠나지 말아야죠. 음. 부산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본인이 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후에 있는 정계 개편 구도에서도 아예 스피커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 유력한 주자가 왔는데 1등을 못하고 2등을 한다. 그럼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이란 동네에서 혹은 전체 범야권에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스피커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인물이 없어요 국힘에. 국힘에 인물이 그러니까 없다. 국힘에 예를 들면은 나경원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동훈의 포지셔닝에 있는 사람에는 한동훈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대선 후보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호영 기자 본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2등하는 거하고 붙는 거하고는 제가 보기엔 그 본전과 이거가 너무 갭이 크다.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면은 한 몇 년 쭈그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뭐 거품이라고 그렇고 표현하기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활발 타오르다 꺼지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렇잖아요. 네. 김이 확 빠지고 저는 이기면은요. 차기 당 대표도 가능하다고 바로 봐요. 가는 거죠, 뭐 사실. 당 대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 불가론인 안에서 이제 그걸 견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당대회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장동혁 불가론이 세게 나올 거예요. 아니 한동훈한테 제일 좋은 결과는 이런 거겠죠. 부산시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지고 자기는 북갑에서 승리하는 구도. 그러면 정확하게 그 판세 해설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부산시장도 이기고 자기도 이겨야지. 네. 동남풍이 불어서 한동훈 말아요라다 이겼다라고. 그거는 또 아마 장동혁이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장동혁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은 전재수한테 주고 북갑은 자기가 가져가야지. 나는 나의 경쟁력으로 순수하게 이겼다. 내가 도왔지만 장동혁이 박형준 미는 바람에 안 된 거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결과는 그게 아닐까라는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